제가 처음 지금 네, 안녕하세요. 로탁구 무사 TV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실시간으로 그냥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이걸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려고 했던 이유가 한 6개월 정도 됐고 제가 이렇게 몇 개, 한 57개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기술적인 거는 계속 올리고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또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바로 오시면은 제가 궁금한 점이 탁구에 관해서 좀 고민이 있고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실시간으로 한번 했는데 다시 다음에는 더 지금 오늘은 하겠지만 다음엔 더 잘 배워서 제 지금 박프로 핑퐁 통통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아무튼 고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몇 분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지금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가 무슨 피드백을 고민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한번 답변해 드릴 텐데 우선은 제가 저번에 탄성계수라는 볼에 틀 때 맞고 나서 탄성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공학자분께서 나이시 74신 공학자분께서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로는 이렇게 탄성계수는 볼에 제가 탁구대 쓸 때 탁구대 높이가 30cm 있을 때 뛰어서 탁구대가 맞고 나서 올라오는 게 23cm 이상 되면은 좋다고 하고 뭐 탁구대 탄력도 있지만 볼의 탄력도 같은 이 생각한다면 그런 탄성계수를 이렇게 탄성계수고 반발계수는 볼에 오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치고 중간 치고 뒤에서 친다는 그 탄성계수를 반발계수죠. 반발계수를 잘못 설명드려서 그걸 다시 짚어드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실시간을 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할 건데 탄성계수가 아니라 반발계수가 정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뭐 같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 그걸 탄성계수라 얘기를 안 하고 반발계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몇 분이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실 경우에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했냐면은 항상 탁구 칠 때는 뭐 위에 마지막에 우리가 악력이라고 하죠. 그 악력일 때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저번에 좀 회원님들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제가 어깨축을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펜으로 시작한 탁구가 탁구가 있고 어려움이 빼기 힘들어요. 오케이. 지금 장세환 님께서 페널도로 시작한 탁구가 독학 탁구가 쉐이크로 그러니까 탁구를 페널도 시작한 탁구가 독학 탁구가 쉐이크로 영상 독학으로 하다 보니 어려움이 그래서 장세현 님께서는 페널도 치시다가 쉐이크를 쳤는데 지금 빼기 많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글을 남겼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선수 생활할 때는 그 대학교 4학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지만 그때도 저도 페널도를 치다가 나중에 코치를 하면서 쉐이크를 해서 2013년도 그때부터 좀 일부러 페널도를 아예 안 만지고 쉐이크를 치고 있는데 지금에서 조금 이제 백 감각이 좀 오는 거고 그래서 전 당장 선수들도 페널을 치다가 갑자기 뭐 쉐이크를 치는 경우가 없고 거의 한 전형으로 꾸준하게 치고 있는데 그 백이 어려운 이유가 페널도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비틀어서 치는 기본이 있고 그리고 칠 때 쉐이크 같은 경우는 칠 때 항상 비리 꽂는 것보다 이 팔 전체 이 팔 하완이죠. 그러니까 상완이지만 하완을 쓰면서 팔 전체 우리 하완을 쓸 줄 알고 페널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를 쓴다는 것보다 이 어깨축으로 밀어주는 거라서 완전 틀리는 거라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잘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페널도처럼 이렇게 꼬은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완을 이용해서 처음에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내가 천천히 나가는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힘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힘으로 치려고 하면은 그 볼이 흔들려서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감사합니다. 라쿠님이 또 핸드폰 아무튼
다시 설명드리면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탁구 칠 때 각도가 있는 탁구대가 있으면은 보이시나요? 탁구대라고 생각하면 탁구대에서 내가 치는 각도에서 상대 끝의 각도가 뭐 1.5mm라고 하는데 여기서 칠 때 각도가 따지면 30도가 아니라 29.88 정도 나온다고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약 탁구 30도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 각에서 따지고 보면 이 센치로 따지면은 0.8cm만 움직이면은 끝에서 끝으로 간다는 이론이 나오는데 그 말대로 그러면은 좌우가 0.8cm로 움직이는 각이 나오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상하도 마찬가지로 0.8cm만 움직이면은 들어가는 각도가 있고 또 나가는 각도가 1.5m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핸드가 안 되는 이유가 칠 때 손목을 쓸 때 이렇게 라켓을 엎으려고 하다 보니 내가 칠 때 이만큼 미세하게 써도 하늘 올라가고 걸리는 볼이 많아서 칠 때 세이크 같은 경우도 페널드는 그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안 흔들리는데 힘이 없겠지만 세이크는 반대로 힘이 좀 흔들려서 힘은 좋겠지만 그거를 너무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쓰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좌우 보낼 때는 손목을 쓸 때 손목을 이렇게 상하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쓸어주는 것처럼 쓰기 때문에 볼에 미스가 없는 거지. 처음에 할 때 페널티 치시는 분들이 그 손목을 상하로 움직이면은 그만큼 미스가 많아서 손목을 쓰지 않는 연습 그리고 팔 전체로 해서 손목이 안 흔들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그게 정확성도 있고 또 페널티보다 그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그냥 밀어주는 힘이 아니라 칠 때 이축을 이용해서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파워는 좋아지니까. 저희 배울 30년 전에는 이게 이렇게 치지 말고 밀어서 치는 거, 정확성을 키우는 건데 벌써 2000년대부터 바뀐 이유가 이걸 틀어서 쳐서 지금은 거의 쉐이크 핸드들이 거의 독점 무대로 하고 있는 이유가 요 힘이 좋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이제 또 회전을 줄수록 또 정확성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좀 쉐이크를 많이 하는 이유니까 내가 페널티에서 쉐이크를 칠 때는 처음부터 이거를 10이라고 치면은 경우에 한 5만 써도 그만큼 파워 나오니까 너무 상하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좌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시. 그러니까 지금 장세현님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그럼 회전을 줄 때 결국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볼이 깔리는 볼이죠. 쇼트볼은 솔직히 페널티가 더 쉬울 수 있고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데 쉐이크들이 좋은 게 이렇게 스핀을 주기 위해서 쉐이크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스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연습을 이렇게 미는 쇼트 그냥 쇼트성을 해야겠지만 좀 익숙해지면은 칠 때 빼서 우선은 상대방은 겁을 주는 거죠. 하실 때도 핫쇼트가 아니라 포핸드 치고 포핸드 말고 스매싱 치고 스매싱 치지 말고 드라이브 거는 이유가 좀 굴려 빼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미는 예전에는 민다고 저도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이제 열어놓은 다음에 그걸 세게 치지 말고 손목 안 쓰게끔 연습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또 힘을 더 주고 그다음에 더 짜주 팔꿈치를 굴려준다는 느낌 치다가 나중에 이제 약간씩 손목을 제쳐서 나중에 뒤에 나와서 쓰는 연습도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조금이지만 미세한 거지만 써야지만 우선은 상대를 리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탁구 무사 TV님이 드라이브 스윙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임팩트 시 백스윙 시 폈다가 드라이브 임팩트 시 백스윙 시 폈다가 접어서 임팩트를 주나요? 아니면 편 상태로 쭉 나가서 임팩트 하나요? 줄 때 정체 좀 알려주시고 끝스윙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고 싶고 안 흔들리게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됐는데 지금 우선은 첫 번째가 드라이브 임팩트 저거 임팩트를 주나요? 첫 번째 질문은 잠깐만요. 두 번째 임팩트 좋고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팔꿈치죠. 폈다가 좀 폈다는 게 뭐냐면은 팔꿈치 우리 상완이 있고 하완이 있는데 팔 쓸 때 저희 배울 때는 다 피지 100을 다 92, 다 피지 말고 약간 굽이라고 하는데 다 피든 구부리든 맞는 순간에는 이 하완이죠. 그러니까 상완이 저는 항상 중요시 여겼던 게 신경 썼던 게 얘를 힘을 빼고 그러니까 힘을 주지 말라고 설명드린 거고 칠 때 반드시 팔꿈치를 접어야지만 그 각속도가 빨라지면서 파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을 피든 좀 덜 피든 맞는 순간 직전이죠. 직전에는 항상 팔꿈치를 접고 또 그 순간에 손목을 써야지만 파워가 있고 드라이브할 때는
팔꿈치 접어주는 순간 접어야 되고요. 접어주고 반드시 손목을 쓰고 와서 파워를 각속도를 올려서 파워를 올릴 수 있고 회전수를 올리고 뭐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팔꿈치를 접어서 임팩트를 접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지 않으면은 장단점인데 피지 않으면은 그만큼 내가 이 어깨가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게 파워를 이 어깨로 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팔꿈치 결국 손 끝에 힘을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팔꿈치를 접지 않고 친다는 거는 부상도 있을 수 있고 우선 파워도 안 나고 다 안 좋고 장단점이라는 거는 접는 게 훨씬 더 장점이고 안 접는 게 칠 때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슈트라고 해서 직선 코스나 바깥쪽으로 빠지는 각이 있는데 그때 칠 때 순간에는 이렇게 미는 힘이지만 반드시 밀어도 항상 우리는 팔꿈치는 안으로 들어오는 스윙이 나와서 반드시 접어주는 힘으로 쳐야지만 안전한 것 같고요. 끝스윙 흔들리는 거는 맞힐 때 우리가 볼이 가볍지만 볼이 올 때 스피드가 있죠. 볼이 가볍고 칠 때 오는 게 멈춰 있으면 칠 때 좀 흔들림이 덜할 수 있지만 내 스매싱 치거나 또 강력한 드라이브 회전볼이 왔을 경우에 맞는 순간에는 이게 칠 때 흔들려서 우리가 힘을 주라는 이유가 흔들려서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끝에도 마지막에도 힘을 주는 이유가 이 흔들 때문에 잔상이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일부러 뭐 정확하게 딱 하다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는 뭐 치고 나서 저는 맞는 순간에 항상 무침이라고 얘기하는데 라켓가 맞추는 볼이랑 맞는 순간에 볼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유지하고 볼은 간 다음에 조금씩 흔들릴 수 있고 왜냐면은 우리가 몸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몸도 흔들리니까 이 라켓 각도가 깨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흔들림이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마일님은 임팩트 전에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스마일님은 임팩트 전에 접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임팩트와 동시에 접어주는 것인가요? 지금 스마일님이 아까 제가 접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임팩트 전에 접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임팩트와 동시에 그러니까 칠 때 볼이 맞는 순간에 동시보다는 우리가 맞기 직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볼이 이렇게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는 볼이 돼서 내가 칠 때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맞기 직전에 힘을 줘야지만 이 힘을 주고 있어야지만 접어야지만 내가 변화 생기는데 제일 처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상대방을 리드할 수 있게 뭐 파워 있게 코스백에 변화 주려고 하는데 더 안전하게 치려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맨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볼을 오면은 볼이 붙은 느낌에서 치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느낌 맞겠지만 그러니까 정확성 좋겠지만 여기서 정확성을 다 이제 게임도 할 줄 아시는 분이라서 아시는 분들이면은 내가 칠 때 맞고 나서 하는 것보다 맞기 직전에 힘 줄 때 볼은 항상 내가 가는 스피드가 손도 있고 라켓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볼도 오는 거라서 내가 맞기 직전에는 좀 밀린다는 느낌 들어서 좀 칠 때 맞을 때 직전에 힘을 줘야지만 변화를 줘야 뭐 팔꿈치를 접든 손목을 좀 쓰든 그래서 칠 때 우리가 끝스윙도 맞고 나서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맞는 순간보다는 항상 맞기 직전에 변화를 줘야 된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접으면서 임팩트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접으면서 임팩트를 해야지만 힘도 있고 만약에 접지 않으면은 안정감 있게 그러는데 볼이 좀 생각보다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서 항상 내가 힘을 줘야지만 더 좀 내가 접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치고 나서 쿨스윙을 당겼을 때 이 라켓 면이 맞기 직전에도 앞에 보지만 맞고 나서도 친 다음에 볼 간 다음에 우리가 스윙을 내 반대쪽 바깥쪽으로 빠져야지만 쪄도 볼이 앞으로 가는 이유가 항상 그렇게 해야지만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지만 파워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칠 때 볼을 멈춰버리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곳보다 이쪽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탁구 칠 때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접지 않으면은 볼 밀린다는 느낌 그래서 밀어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게임할 때는 코스 직선 코스죠. 줄 때는 일부러 이렇게 밀어칠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도 약간의 힘을 줄 때는 내가 접어줘야지만 또 힘있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정신없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좀 어떻게 아까 했는데 웹을 깔아서 했는데 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랐고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만약에 실시간을 다시 또 한다면은 이런 사고 없이 같은 시간에 미리 좀 연습 좀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항상 뭐든지 공부를 해야지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시간을 11시부터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어지네요. 그래서 몇 분이 지금 몇 분 들었는지 잠깐만요. 저기서 12분이나 11분이 들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 얘기지만 탁구 칠 때 중3 때 겨울 때쯤에 제가 열심히 하고 진짜 집에서도 연습 너무 재미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래서 하고 나서 그러다가 다쳤습니다. 다쳐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못했어요. 못해서 그만큼 나중에 뭐 대학교도 들어왔지만, 그리고 뭐 공부도 더 했지만, 나중에 올라와 보니까 이 탁구를 잘 배워야지만 다치지 않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치지 말고, 실력은 올라가지만 다치지 말고, 그래서 탁구 때문에 재미있게 하는 거를 모토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홀리데이 존님은 제가 뭐 댓글도 많이 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탁구 포핸드 위주로 생체를 레슨 많이 하는데 올림픽보다는 백싸움이 거의 주를 이루더라고요. 백주의 레슨을 받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주셨는데 홀리데이님께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포핸드는 기본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백핸드에서 요즘에는 백스핀이죠. 그래서 근데 이 스핀을 줄 때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이렇게 반커트 회전볼을 많이 줘서 칠 때 그거를 이제 커트로 되면은 이제 뛰게 되고 밀리게 돼서 먼저 걸어주는 거를 하기 때문에 백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생체님들도 이 서비스가 회전이 많아서 뭐 변화 주고 그래야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걸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회원님들에서는 서비스가 이렇게 좋지가 않고, 그래서 거의 아직까지는 쇼트성으로 이렇게 쳐도 뭐 포핸드로 쳐도 되고 쇼트나 플레이를 해도 이상은 없겠는데, 그 말대로 선수들처럼 이제 백 위주로 많이 하시려면은 회원님들이 지금 보시는 회원님들이 서비스를 연습을 많이 해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이제 리시브도 좋아져야 되는데, 서비스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또 회전량이 많이 없으면은 그냥 시시하게 백이 아니라 그냥 넘겨도 들어가는데 치면은 백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패널들도, 그래서 생체에서는 패널들도 좀 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그래서 저는 게임할 때 잘 하시려면은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서비스를 잘 해서 구질을 내가 갖는 길을 알면은 리시브도 할 수 있다고, 쉽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다들 좀 보시는 15분이면은 저까지 해서 14명, 그러니까 14명 정도 분은 이거 보시면은 항상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하고 리시브 연습을 따로 하시면은 더 실력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승주만님도 감사합니다. 라쿠님도 15명,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할지 몰라서, 지금 제가 처음에는 잘 되실 경우에 한 10분이 왔을 경우에 제가 한 분씩 해서 3분씩만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지금 댓글이 없죠.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은, 저는 항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기본 자세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선 스마일님이 먼저 말씀 같이 드려볼게요. 스마일님이 댓글 남기셨는데, 포핸드 드라이브에서 백스윙 했을 때 그다음에 이때 임팩트 할 때요. 몸과 발이 함께 동시에 끝까지 임팩트까지 진행하나요? 몸과 발이 나가다가 발이 먼저 나가서. 지금 스마일님은 말씀드린 거는 그 후자가 맞는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항상 몸은 항상 영화 속에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 스텝이라고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에 팔이죠. 이 팔은 연기자가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연기자가 칠 때 준비를 해다가 맞을 때는 칠 때 붙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칠 때 내가 볼에 기본적으로는 이거고, 뭐 몸이 안패 들어왔을 때는 나올 수도 있고, 몸에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상관이 붙을 수도 있지만, 항상 이 하은이라는 거는 항상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칠 때 나가서 그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맞을 때는 스윙이 나가는 기본으로 배워야지 동시에 나가면은 볼이 좀 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장세님은 체중 이동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우선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체중 이동 때문에 아까 제가 잠시만 제 얘기를 드리면은 처음 할 때 우리가 준비해서 중심 이동할 때 우리가 오른발에 심주라고 하는데 그걸 오른발에 심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왼발을 밀어주는 힘으로 쳐서 이 발에 힘을 모으고 반대로 또 칠 때도 또 오른발에 밀어주면서 이 발에 체중이 실려고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왼발 그래서 저는 항상 왼발을 차의 시동키라고 하는데 시동키를 걸어서 먼저 걸어야지만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스멜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KH 파크님이 라바를 1.8로 잘못 붙였어요. 그래서 2.1에 비해서 많이 차이 나나요? 그 차이는 0.3 차이지만 만약에 여자분처럼 이렇게 때리는 뭐 커트 스트로크를 칠 때는 상관없는데 묻히지 않으니까. 근데 묻힐 때는 그만큼 더 0.3이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더 뭔가 회전 줄 때는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1.8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때리는 커트볼도 때리고 볼 빨리 보내려고 하는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때리는 스매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치시는 거니까 그거는 회전 만약에 남자분이고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려고 하는 분들은 좀 1.8짜리는 조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1짜리를 좀 더 맥스도 쓰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용님이 말씀드리면 임팩트 정도 그립에 손가락 힘을 어느 정도 주시나요? 저는 그 그립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라켓가 있었지만 라켓가 없네요. 지금 잠시만요. 라켓을 들을 때 잡아주는 힘이 저는 항상 이게 팔이라는 정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빵은 아니고 잡을 수 있는 드는 힘이 라켓의 무게가 있으니까 라켓의 무게가 항상 이게 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에서 칠 때 내가 백스윙을 할 때는 2를 추가해서 2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그럼 8의 기본에서 뺐을 때는 1, 그럼 총 9가 되겠죠. 칠 때는 2를 추가해서 10. 그럼 남들이 봤을 때 10에 힘을 치고 나는 다시 힘을 빼서 또 9가 되고 또 1을 추가시키고 그래서 나는 1만 추가시켜도 칠 때 자연스럽게 백스윙 자동이니까 칠 때 1만 기본적으로 후핸드 칠 때 1만 쓰고 저는 상회전 한 바퀴라고 설명드리는데 그거 1만 써도 그게 10이 된다는 느낌이 나오니까 그래서 치고 그만큼의 힘을 줄 줄 알고 이렇게 큰 힘이 아니라 치고 항상 반대로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힘 주는 거는 솔직히 다 잘할 수 있는데 힘 빼는 게 어렵지 힘 주는 거는 항상 힘을 줘야 됩니다. 맞을 때 맞기 직전이죠. 항상 맞기 실전에는 항상 힘을 미리 주고 있다가 라켓가 볼이 와도 무거운 볼이 와도 안 흔들리게 해서 칠 때 유지할 수 있게 그래도 조금씩 흔들릴 수 있으니 몸이 따라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몸에 힘 빼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홀리데이조님이 요즘 탁구 치는데 포핸드 위주로 푸드워크하면 체력 소모가 많은데 선수들은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배우나요? 지금 홀리데이님이 몸에 힘 빼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배 운동할 때는 선수들이 좀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은 그 4점이라고 해서 우리 심장이 최대 심박수가 있습니다. 그 최대 심박수 자기만의 다 개별로 틀린데 선수들은 그 4점이라는 거를 최대 올려서 헐떡거릴 때 더 이상 스윙이 없을 때까지 하다가 그 순간 4점이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항정 상태라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맥박수가 200일 경우에 200이 유지되면은 순간에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4점이 넘는 순간 그 항정 상태가 돼서 그게 유지되는데 그때 스스로는 몸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힘이 빠지고 숨이 덜 차게 돼서 근데 그때 내가 힘을 칠 때 천천히 쳐도 내 느낌에는 슬로피더처럼 누르는데 소리가 빵 나고 힘이 덜 들고 그거를 느낄 때까지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은 힘을 뺄 수 있고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힘이 빠져 힘 빼도 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면 좋은데 지금 솔직히 저도 마스크를 끼고
훈련을 하는 거 레슨을 하고 있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숨을 차니까 그게 지금은 힘들고 나중에 마스크를 벗을 때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힘이 빼지는 걸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알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말로는 하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힘을 빼는 거는 내가 몸이 알아서. 그래서 저는 그 4점이라는 거 올려야지만 되는데 제가 몇 분은 봤는데 다들 제가 많이는 해봤지만 몇 분 빼놓고는 그 4점이라는 거를 못 참고 이제 힘들면 이제 몸을 뒤로 돌리거나 라켓을 내리거나 자세를 서버리면 저희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힘 빼는 거는 제일 어렵고 그거를 내가 선수에서는 뭐 생활 쪽에서 그렇게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빨리 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쿠님이 열보나 어깨 아프지 않게 치는 법 많이 얘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WJK 김무진님이 동네에서 수비 탁구하면 민폐인가요? 탁구 끊기 전에 수비 탁구를 했었는데 간혹 탁구 더 어렵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솔직히 뭐 김무진처럼 이렇게 수비를 하면은 볼이 다 받기는 편하고 이제 치기는 그만 반대로 치기가 힘들어지는데 저는 선수들끼리는 이런 볼도 쳐야지만 내가 또 연타도 칠 수 있고 좋게 생각하니까 가능하면은 뭐 내가 한 번씩 너무 수비만 탁구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시면 한 번씩 공격도 해주시니까 해주시려면은 뭐 기본 연습을 또 해야 되고 승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A 군대에서 영상 보면서 연습 중입니다. 항상 이해하기 쉽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고 저는 처음에 한 명만이라도 제 탁구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다치지 않게끔 저 한 번이라도 덜 다치게 하는 게 제 목표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회원님들도 요거 보시면서 뭐 실력은 늘면 좋겠지만 우선 다치지 않는 게 첫 번째.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실력 늘면 좋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탁구를 지금 끊은 상태이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전에 했던 것처럼 감각을 되찾는데 며칠 정도 걸리나요? 지금 회원님이 지금 WJK 김우진님이 탁구를 지금 했었는데 지금 끊은 상태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가 매일매일 하거든. 매일매일 하고 1년 동안 매일 하는데 긴 휴가가 저희 때는 긴 휴가가 한 5일 정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주는데 그 3일에서 5일만 쳐도 감이 찼는데 한 하루 이틀 3일 늦어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하는 게 저는 탁구를 매일 치는 선수들처럼 뭐 매일 나올 수는 없고 집에서 뭐 직장도 있고 집안일도 있으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탁구를 예를 들어서 리슨을 2번 한다 치면 뭐 월수나 화목 배우시면은 그 나머지 못 나올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라켓을 들고 뭐 제일 좋은 건 거울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연습하고 뭐 백도어 연습해보고 뭐 커트도 연습해보고 뭐 드라이브도 있고 뭐 손목 연습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5분씩만 잡아두면은 그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감이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끊다가 다시 할 경우에도 미리 승 연습부터 해두면은 그게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고 만약에 기존에 지금 레슨 하는 분들도 매일 할 때 못 나오실 경우에는 라켓을 들고 자기 거 라켓을 뭐 탁구장에 놓지 마시고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볼 때도 한번 이렇게 저도 영상 보이지만 영상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면서 그냥 손의 감각을 둘이 친해진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전 지금 쉐이크지만 전 운동할 때 패널드라는 걸 했는데 제가 제일 전성기 때는 이 라켓가 어느 순간 자기 손처럼 저 손처럼 느껴져서 뭐 먼 거리도 다 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쉐이크도 바꾼 지 좀 됐지만 한 8, 9년 됐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이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만약에 못 하시든 뭐 쉬다가 하시든 뭐 매일 하루에 선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해줘도 한 5분씩만 더 많으면 10분 이상 더 좋겠죠. 5분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5분 이상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몰라도 거울 보면서 멋있는 폼 나오네 그렇게 알고 연습을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고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원래 탁구만 했지 뭐 컴퓨터나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전화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다른 뭐 인터넷도 거의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에 실수도 있어서 잘 못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방송 사고 없이, 그리고 제목도 확실하게 이제 지금 오늘은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올릴 때는 이제 이렇게 제가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 할 때는 이렇게 Q&A 식으로 이렇게 궁금하세요, 뭐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러는 코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저는 뭐 한 명만 있을 때도 한 분한테 다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하고 싶은 영상도 있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탁구하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치지 않고 뭐 실력도 늘면 좋고, 그다음에 탁구로 하여금 또 사회성도 발달되니까 더 친해지시면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같이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